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 명순권입니다. 자, 요즘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죠. 오늘은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기라는 건 뭐냐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나이트 기도 이거랑 다르죠. 기도는 이제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기도와 하기도. 위에 쪽 기도와 아래쪽 기도. 상기도는 코 쪽 그 공간 비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목 안쪽에 입을 벌리고 맨 끝에 보면 그 벽 있죠. 그쪽을 인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보다 약간 아래쪽이 후두가 있습니다. 성대가 있는 쪽. 그 다음에 이제 하기도는 후두 이하인 기관, 그 다음에 기관지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 다음에 폐포 이렇게 해서 이걸 폐까지 포함해서 하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기라고 얘기하면 상기도 감염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비강이나 인두, 후두 이쪽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물론 세균도 가능하고요. 보통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상기도 감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 하나로요.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기도 감염을 얘기합니다. 주로는 이제 코죠. 감기를 가리키는 영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ommon cold 혹은 cold. 그리고 좀 더 이제 정식 용어가 딱딱한 용어네요.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상호흡기 감염, 상기도 감염이 되겠죠. URI라고 보통 우리 의사들끼리 약자로 얘기합니다. URI 걸렸다, URI 걸렸다 이렇게 하죠. 자, 원인은 뭐냐? 대부분 다 바이러스에 해당하죠. 아까 뭐 박테리아도 얘기했는데 뭐 아마 크게 감염 얘기할 때 상기도 하기도 할 때 박테리아 감염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대개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걸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바이러스 종류가 200여 종 이상이란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30에서 50%는 라이노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10 내지 15%가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예방하는 약도 없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연간 발병률 어린아이들에서는 약 5회 가까이 발생을 하고요. 어른의 경우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주로 손에서 손을 접촉을 통해서 핸드 투 핸드, 눈이나 콧구멍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공기 중에 작은 방울을 통한 전파는 드문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나서 하루나 3일 정도 지나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하루에서 3일이 되겠죠. 흔한 증상은 주로 이제 코 증상이 많습니다. 콧물, 코막힘, 그리고 목 부위의 통증, 기침, 그리고 근육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서는 드물거나 미열입니다. 소아에서는 이제 열이 좀 흔한 편이고요. 눈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결막염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감기의 경과 중에 다른 합병증이 없어도 콧물이 진해지고 누렇거나 푸르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다고 다 세균감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개 하루에서 3일째 정도까지 심해졌다가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좋아지나 기침은 좀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한 달까지 가기도 하죠. 진단은 대부분 증상과 진찰만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감기 진단을 목적으로 바이러스 혈전 검사나 특별한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증상만을 보고 보통 감기라고 진단을 내리죠. 근데 이제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이상 지나도 이 감기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열이 나는데 39도 이상의 고열인 경우, 그다음에 식은땀과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감기가 아니고 독감이라든가 기타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높겠죠. 치료 방법은 대증요법입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증상만 치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이 필요 없는 경우도 꽤 많고요. 하지만 아주 심할 때는 약을 사용하는 게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해열 진통제. 이거는 이제 근거가 확립된 거죠. 콧물이나 재채기에는 항히스타민제가 좀 도움이 됩니다. 코막힘에는 항우려제가 도움이 되고요. 기침의 경우는 진해제, 가래에는 거담제인데 기침이나 가래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생각보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항생제는 효과가 없죠. 당연히 바이러스에 대한 거니까. 부작용 및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비타민C 먹으면 뭐 예방할 수 있고 치료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지만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감기의 경과나 합병증은 드물게 중이염이라든가 축농증, 부비동염, 그리고 폐렴 등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급성 중이염이 잘 발생을 하고요.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 즉 축농증은 0.5에서 2.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렴의 경우는 이제 소아나 노인, 그리고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앓고 있는 신부전 및 만성질환 악화는 노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감기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손에서 손으로 옮겨간다고 그랬으니까 손을 자주 씻는 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손을 자주 씻으면 손에 묻을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고요.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비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수건 등의 일상용품을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독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독감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